네, 안녕하세요. 공식의 잡톡.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유준영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시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편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외국계 기업 전문 지금 어쨌든 커리어 컨설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제가 예. 8년 정도 영어 모임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직장인분들을 만났고 예. 그분들의 고민들,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어떤 직무를 하는지, 어떤 산업에서는 어떤 게 이슈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상담 능력이라든지 어떤 공감한 능력은 거기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키웠다고 생각하고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역 창업을 했을 때 너무 네. 돈을 벌기 어려웠어요. 마진이 너무 잘 안 나고 당시 이제 미국 회사의 아시아 총판을 받아서 12개국 정도를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역할을 했고 네. 당시에 무역 창업이라는 거를 그냥 꿈만 가지고 했는데 네. 돈을 이제 마진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영어를 예. 이제 어쨌든 하다 보니까 예. 번역이라든지 그다음 제가 유튜버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예. 영상 편집 강의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영상 편집 강사를 이대 앞에서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번역, 그 다음에 통역, 영상 편집 등등 하다가 이제 영문 레저메도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레저메를 제가 한번 어떤 걸 도와드렸는데 좀 좋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저메 코칭 서비스를 그래서 블로그 2016년에 열었는데 거의 3개월 만에 좀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4년 정도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네, 시작을 맞습니다. 하셨다는 말씀. 뭐 워낙 이제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창업의 경험도 있으시고 영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지금의 어떤 대표님을 만드셨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국계 기업을 로망으로 생각하는 구직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외국계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구직자분들,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 대학생 시절에 외국계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외국계 입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킬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재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SAP라는 툴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예. 그 다음 USGAAP라고 해서 미국 회계법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전혀 알 수도 없고 배울 수가 예. 없어요. 따라서 내가 따로 다른 사이트나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SAP나 예. 그 다음에 US GAAP 같은 거를 미리 배운 분들은 재무 담당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제가 컨설팅한 분 중에서도 최근 그걸 따서 경력 없이 신입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스킬이 뭔지를 정확하게 JD 잡 디스크립션을 보고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본인이 대학에서 셀렉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디지털하고 데이터 분석 쪽의 요구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량을 미리 공부하신다면 더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표님은 이제 어쨌든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경험이 다 계시잖아요, 그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 좀 더 선호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계를 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한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 친화력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논리력이에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사람을 막 이렇게 이끄는 리더십은 예전 정의의 리더십이고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정의하는 리더십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소위 리더가 될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가만히 두면 리더까지 성장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님 하여튼 자기 주도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요. 저도 만약에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정말 스케일을 한다면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고 배우면 모르면 찾아서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통하면서 발전하면서 가치를 찾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흔히 이제 뭐 스펙 쌓기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과 조금 반대되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스펙을 너무 많이 가지면은 자기가 스토리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좋은데 목적 없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목적 있게 했고 이게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는지 그 why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예. 하시면 좋고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1편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6차 면접까지 외국계 취업을 하기 위해서 6차 면접까지 봤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외국계 프로세스는 좀 상이한 케이스가 많긴 하지만 네. 일단 영어를 진짜 많이 보는 외국계는 폰 스크리닝을 먼저 해요. 근데 폰 스크리닝은 한국 HR이 한국 사람한테 전화해서 영어 쓰면 이상하니까 네. 보통은 이제 싱가포르나 일본의 이제 담당 HR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은 미리 이메일로 오고요. 그래서 스케줄이 완성이 되면 요즘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요. 예전에 스카이프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줌이라는 최근에 이제 상장회사 그 화상 채팅하는 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툴도 이미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먼저 레주메나 커버레터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셀렉트 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링크드인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레주메, CV라고 하죠. 커리큘럼 비트 CV라고 하는 그 레주메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차적으로 셀렉팅을 하겠죠. 셀렉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을 보통 이제 영어를 많이 보게 되면 폰 스크리닝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HR 하고 실무진 하고 1차 면접을 주로 보고 그 다음 2차는 임원진 면접을 보고 많으면 3차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1차 이후에 2차는 거의 코딩 면접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이제 셀러리 레터가 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면 사인해서 스캔해서 보내면 되고 만약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서 니고시에이션을 연봉 협상을 하고 다시 그 과정을 겪고 이제 파이널 오퍼를 받고 출근 일자를 겪는데 보통 이제 3, 4주 안에 이직을 오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레즈메나 커버레터를 이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셀렉트 되면 이제 폰 스크린은 이제 먼저 한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 면접 형태로 이제 그것이 몇 차까지 이루어질지는 뭐 회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온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온사이트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죠. 화상 면접은 이제 저처럼 뭔가 해외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있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진출하는 진출 단계 외국계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온사이트 오피스 사무실 강남이나 역삼에 오피스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오피스에 가서 직접 면접을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폰 스크린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하는 데의 경우에는 보통 영어를 좀 많이 보는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에서 주로 체킹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AI 면접이라고 해서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보고 우리 오픽션 보듯이 화면을 보고 그 직무와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질문들이 나오고 그걸 레코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AI 면접이 왜 어렵냐면 본인이 컴퓨터 세팅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허공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미리 훈련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AI 문제까지 이제 도입되는 시대가 됐네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최근 케이스로는 이제 모건 스탠리 경우에는 AI 면접을 봤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본 자기 컴퓨터 세팅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내가 허공에 얘기하는 거를 또 친숙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코딩된 거를 하이어링 매니저가 이제 판단해서 다음 라운드 면접을 이제 오퍼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좀 제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이제 국내에 오피스가 있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피스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지사나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어요. 그 국내 오피스가 있는 데까지는 주로 이제 몇 차까지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한 3차 정도 3차까지? 그 맥시멈 보면 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차 정도까지 5차.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로 이제 뭐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구직자분들을 레주메나 커버레터를 이제 뭐 컨설팅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팁 좀 뭐 말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영문 이력서에는 과장이 없어야 하고요. 과장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화려하다고 해서 절대 뽑히지 않고요. 그래서 레주메가 화려하다고 잘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레주메에 적는 경력 한 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 레주메 자체를 화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와 팩트 기반으로 담백하게 써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주로 경력이 10년 이하면 한 장, 네. 한 장에 거의 마무리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키워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키워드를 도입해서 문장을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그 키워드를 발굴하는 건 본인의 역량이죠. 어떤 키워드를 내가 넣어야 될지는. 그럼 이제 면접 경험도 이제 좀 풍부하신데 우리 그 면접 관련 팁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영어를 잘해야 되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아. 일단은 외국계 기업은 해외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세워서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어가 중요할까요?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본인의 직무 역량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경력이 없이 외국계에 진입하는 게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외국계 선호사항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경력이 있던 분도 신입으로 최근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요. 자기 경력 2, 3년을 버리고 신입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력 그 관련 유관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강박을 가지지 말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3분 정도 누가 툭 쳐도 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3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 좀 플런트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3분 정도가 뭐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라도 예. 3분 정도 내 진정성, 내가 발자취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피칭 능력이 있어야 예. 결국 면접에서 나를 셀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로 강조합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외국계 기업, 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그 연봉 협상할 때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봉은 당연히 상향해서 가셔야 되고요. 많게는 저는 최근에 한 2분 정도는 40% 정도 상향하신 분이 봤고요. 평소에 자기 이제 기존 기업에서 받던 것보다 40% 예, 업돼서요. 한 4,000대에서 한 6,000대까지 굉장히 성공한 그런 이지 케이스네요. 예, 굉장히 해피하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연봉 협상은 내가 목표하는 연봉, 보통은 이제 기존 연봉에서 대충 한 15에서 20% 정도로 많이 잡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5%에서 10% 정도 올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절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낮춰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렇죠? 원하는 정도까지 딱 오케이를 받는 게 이제 협상의 조건이고 전략이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연봉 테이블을 주고요. 그래서 뭔가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협상이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 내가 타겟하는 연봉에 한 5%, 10% 정도 올려서 얘기해서 조금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연봉 협상도 잘 하셔야 여러분 만족스러운 직장생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 정말 그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 구직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영어 공부하시고요. 영어를 끝내고 뭔가 하겠다보다는 영어를 그냥 그거는 디폴트로 무조건 하시면서 다른 걸 준비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직무고요. 직무 스킬, 직무 경험 둘 다가 제일 중요한데 직무 경험은 기회가 많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스킬을 공부하는데 근데 직무 스킬이 뭐 그냥 마케팅이다, 세일즈다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예, 뭐 방송 사고인데 다시 마무리 이어가면은 세일즈다. 마케팅이다 했을 때 그게 세일즈하고 마케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용공고를 보면 그 세일즈에서 요구하는 그 산업별로 혹은 그 세일즈가 B2B나 B2C냐 혹은 B2G냐 가버멘트 정부 상대로 하냐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그 JD가 달라요. 직무 설명서가 달라요. 그걸 미리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보시고 그와 관련된 스킬이나 과목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그 관련된 자격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한 1년, 적어도 늦어도 1년 정도부터 준비한다면 타겟하는 직무, 그리고 타겟하는 회사, 타겟하는 산업에서 글로벌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오늘 이 외국계 기업 전문 컨설팅을 하신 대표님을 모시고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한 생생한 노하우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대표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